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6월 초 중순 비트코인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장 움직임이 꽤 흥미로웠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이스라엘이랑 이란, 이 지정학적 긴장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줬잖아요. 뭐랄까 기대감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이 같이 있었던 시기였죠. 오늘 그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랑 뉴스들 보면서 자세히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6월 초, 특히 한 11일까지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괜찮았어요. 오름세였죠. 네, 그랬죠. 10일쯤인가요?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 나오고 나서 11만 달러 다시 가나? 이런 기대도 있었고 한때 10만 7천 달러 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하죠. 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고 또 물가 상승들이 좀 둔화된다는 소식. 이런 게 다 호재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좀 봐야 할 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요. 이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4월, 5월, 6월 계속 순유입이었거든요. 계속이요? 와.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관심이 여전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그 블랙록 같은 엄청 큰 자산 운용사들 움직임도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펀드, IBIT라고 하죠. 그게 당시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 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3%나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진짜 거물이 이제 비트코인을 주요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한 곳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그게 또 다른 변동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도 계속 비트코인 사 모으고 있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같은 것도 약간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좀 잘 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일이 터졌죠. 네, 바로 그겁니다. 6월 13일이었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시설 공습했다. 그리고 이란도 바로 보복 공격 나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냥 얼어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 소식 딱 나오자마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4% 넘게 빠지면서 10만 3천 달러 아래로 훅 내려갔고요. 4%면 꽤 큰데요. 그렇죠.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4월에도 이란 이스라엘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확 빠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크게 떨어졌었죠. 약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 거죠. 이런 갑작스런 하락 때문에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철렁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쟁 위험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보통 위험한 건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전하다 싶은 곳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죠. 네. 실제로 그때 보면 금값은 5주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 미국 달러나 기름값, 유가도 올랐어요. 안전자산들은 올랐군요. 네. 반대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건 이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안전자산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군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위기 때는 같이 빠지는군요. 그렇죠. 뭐 물론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어요. 러시아 문제도 있고 분쟁 범위나 미국의 석유 의존도 같은 게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단기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네, 단기 충격은 확실했군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또 있을지 모른다.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군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볼 거는 그렇게 급락했는데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 이 가격대는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과거에도 이런 패턴 뒤에 반등했었다 이러면서 회복 가능성을 보기도 했고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출발했다가 예상 못한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하락세로 돌아선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세계적인 사건, 특히 지정학적 위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위기 때는 단기적으로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자금 유입이라든지
기관들의 관심 같은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긍정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긍정 요인도 있다. 그쵸. 셋째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좀 출렁일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넷째,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한 10만 3천 달러 같은 중요 가격 지지선하고 기관들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을 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선과 자금 흐름. 네, 마지막으로 뭐 캐시우드나 톰 리 같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장기 전망과 단기 리스크 관리 둘 다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